우리나라에 탄핵이 두 번이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권이랑 박근혜 정부 있었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정권이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수기와 탄핵 시국이 같이 만나면서 거래량이 완전 급감을 했고요. 양쪽 당에서는 사실 이제 온갖 대선 공약들이 나오죠. 부산은 입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온 거는 사실 좀 신기해요. 오늘도 한 분이 2억 6천으로 사직동 아파트 매수하셨잖아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산 애들보다 같은 성적이라도 대학을 훨씬 잘 갈 수 있는 거죠. 7월 달부터는 DSR 이제 3단계가 실행이 되다 보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신용대출이 100%는 나오거든요. 내가 연봉이 5천이면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이 나와. 근데 정부 기금대출 활용하면 DSR을 안 봐요.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부산 위주로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탄핵이 두 번이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권이랑 박근혜 정부 있었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정권이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투자자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프로 공부를 한 상황이어서 그때 대장님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2월에 진행되고 17년 초에 이제 탄핵되고 17년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사실 차트로 보면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16년 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고 일부 시세 변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한국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서울도 사실은 크게 16년 말에서 17년 초 크게 차이 없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당한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게 어수선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또 겨울이다 보니까 이 비수기와 탄핵 시국이 같이 만나면서 거래량이 완전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봄장이 오면서 한 3개월 후부터 조금씩 다시 원래 시장을 이제 찾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림자가 크면 빛이 크고 또 빛이 크면 그림자가 크듯이 이 탄핵 이후에는 또 대선 처리돼 버리니까 양쪽 당에서는 사실 이제 온갖 대선 공약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금방 이 시장은 다시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래 보면 뭐 결국에는 본질적 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을 움직일 저평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공급 절벽 시대가 옵니다. 공급 절벽 시대가 이래 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부산은 2009년부터 좀 상승장이 시작됐었거든요. 2009년 요때부터 상승장이 좀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다 공급량이 많았었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산은 입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온 거는 사실 좀 신기해요. 아, 신기해요. 이게 제가 요 시장에 있으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가장 유행했던 게 입주 물량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서 보면요, 잘 안 맞아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음식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4명이 음식 4인분을 시키면 당연히 양이 적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야. 그러면 라면 몇 개 먹을 거예요 하면 2개 끓이면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콩님이 오늘 점심을 굶었어. 나도 점심을 굶었어. 그럼 2개가 부족한 거지. 얼마나 이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따라서 또 공급량이 다르게 작용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공급 때문에 장사 없다 있죠. 이거는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뭐냐면요, 정 수요 곱하기 2배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제 공급 앞에 장사 없다 할 정도로 하락장이 올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그런데 이 2배가 아닌 뭐 한 150%, 180% 정도까지는 수요가 더 받쳐주면 이 많은 공급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수요가 부산으로 따지면 상급지, 해수, 동남 이런 데 공급이 많은 거는 그 밑에 수요가 금방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하급지에 공급이 많으면 그 하급지 시장만 좀 죽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급 물량만 보고 무조건 하락할 거다, 이거는 좀 틀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시세는 안 보더라도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2014
2014년부터 2022년, 21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공급이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8년부터 한 13년까지 하락장이었거든요. 서울의 하락장. 이때도 공급이 없었어요. 서울은 본질적으로 땅은 작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기 힘듭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만으로 해석하기는 좀 안 맞다.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뭐가 있냐면요. 25년부터는 정말 이제 공급이 많이 없어요.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급이 많을 때는 신축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구축과 가격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구축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없으면 일단 첫 번째는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최근에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 오늘도 한 분이 2억 6천으로 사직동 네. 아파트 매수하셨잖아요. 대박이죠. 사실 저는 대장님이 저 전세가를 굉장히 이 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게 이분 지금 갭으로 하실 만한 뭐 단지 있을까요? 했는데 대장님이 지금 사직동의 전세가가 폭등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최고입니다 하셨잖아요. 네, 바로 찍어드렸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느려요. 일단 사직 롯데 한번 볼게요. 사직 롯데캐슬 이렇게 보면요. 사직 롯데캐슬의 전세가를 보면 지금 이 5억 6천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직 쌍용 아시아드 보시면 전세가가 5억 2천이잖아요. 지금 전세 맞추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 수강생분 한 분이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를 매수했어요. 양산에 계셨던 분인데 부산에 넘어오면서 그분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공부는 글렀대. 근데 학군지로 나오고 싶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솔직히 어쨌든 부모님들의 꿈은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는 거잖아요. 네. 양산이 그게 되거든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산 애들보다 같은 성적이라도 대학을 훨씬 잘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그 애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부산대 이상만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사직동 학군지 미리 매수해라. 그러고 양산에서 부산 넘어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싹을 좀 보인다 하면 넘어오고 안 보인다 하면 요거 투자로 갖고 가자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이번에 저 쌍용 플래티넘 전세를 5억 5천에 맞췄어. 5억 5천. 일단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전월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장님이 아직 전세가 그 정도 거래를 못 찍었고 네. 5억에서 한 5억 2천까지 전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제가 5억 5천 부르세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네. 1, 2월엔 가능합니다. 네. 했더니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졌죠. 진짜 대장님 진짜 전세가 보는 거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죠. 이게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지금쯤 이런 지역부터 전세가 많이 없을 거다라를 봤던 거고 강남콩 채널에도 일부 언급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부산이 곧 전세 난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보면 진짜 사직동 일대에요. 전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물며 온천 내미안 포레스티지 입주장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 사직동 학원가로 오면 전세 보세요. 빵건임 빵건. 그러니까 저기 없어요. 네. 쌍용도 플래티넘 전세 없어요. 아시아드 전세 없고 월세 한 개입니다. 사직역 3등 그린코아.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와 볼까요? 아시아드 고롱하늘채 전세 없어요. 레이카운티 전세. 이제 이건 워낙 대단지니까 레이카운티 전세 일부 있어요. 단지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세를 7천을 더 올려받았어요. 마지막 거래 대비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7천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7천만 원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돈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 근데 이제 7천을 더 올려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라든지 전세 끼고 투자를 하려면 아파트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보세요. 갭 차이가 3억 4천 납니다. 6억 8천 아파트가. 그 다음에 시청역 비스타 동원이 갭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거의 2억 9천 납니다. 이번에 계약했던 분이 8억대 아파트잖아요. 부산에서는 거의 1급지보다는 조금 밑에 2급지라 하면 좀 서운한 한 1.5급지 정도 전후에 아파트 8억대 아파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투자 금액은 더 적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같은 투자금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데 이거는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샀으니까 훨씬 미래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수익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고 임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예요.
저희가 그 전세 없어요 했을 때가 사실 한 달 전이었나? 딱 임장 갔던 곳이죠. 또 공급량이 없다 말씀드렸죠. 부산은요, 내년부터는 조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는 다르게 저는 부산에서 11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 강의를 했는데 부산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또 몰랐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서 그랬고, 최근에는 또 한 1년 정도는 부산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을 2차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10년 대비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여전히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반등이 있으면서.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10년을 보면 이제 좋음이라고 뜨죠. 15년을 보면 이제 거의 15년 봐도 이제 좋음 이렇게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은 25년부터는 공급량도 적고 이제는 가격이 내가 돈 모아서 집을 사기에 비싸지 않은 구간이 오기 때문에 눈치 빠른 분들부터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선행 지표로는 뭐가 있었냐면 올해 8월까지는 부산이 분위기가 꽤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A급지 올랐고 9억대 아파트 올랐고 8억대 아파트 올랐고 7억대 아파트 올랐고 이제 6억대 아파트가 7억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잠깐 스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 나나 강남콩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하나는 몇 개 또 팔아가지고 또 사야 되는데, 저는 엄청 다주택자라서 이게 엄청 꼬여있거든요.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혹은 2주택 이하라서 하나 팔고 하나 살 수 있다든지, 1주택자라서 하나 더 살 수 있다라든지, 무주택자라서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의 이 어수선한 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다주택자잖아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1월부터는 대출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DSR이 막혀서 대출 실행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7월 달부터는 DSR 이제 3단계가 실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힐 것 같고 25년 되면 지금 이제 진짜 전세 매물 없고 부산에 살고 싶은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어쨌든 무주택자라 1주택자라면 무조건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게 3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 이런 이제 저가 급지, 저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오르려면 한참 멀었고요. 언제 오를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그래도 4억대 이상 혹은 이제 5억대 이상부터 이렇게 본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매물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실에서 매물량 여기 볼 수 있거든요. 부산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6%밖에 안 줄었습니다. 매물 현황이 들어가서 매물 볼게요. 많이 쌓였고 일부 이제 조금 줄었죠. 이게 저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전세 볼래요? 와, 그래프 확실히 꺾였다. 네, 탁 꺾여서 확실히 움직이죠. 근데 그러면 어디부터 움직인다? 학군지부터. 그 다음 급지 좋은 데부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안 팔리는데 혹은 우리 동네는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급지부터 움직이고 곧 우리 동네로 오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25년도 내로 부산의 중급지까지는 거의 다 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제가 중개사무소에도 저희 소장님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직원이 저희가 같이 하는 크루들이 한 10명 조금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줄어서.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시장의 반응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한 최근 일주일에서 열흘부터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계약했던 것 중에 우리 내 집 마련 하셨던 분 중에 매매 계약이 동시에 전세 계약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매매보다도 오히려 전세 들어올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울을, 이 불경기 시점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자만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님께서 어쨌든 5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보라고 하셨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5억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그 5억으로 봤을 때 이제 현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5억 이하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짜 금리도 2%대, 3%대 이거는 서민 실수요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애 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 내 돈 1억으로 혹은 1억에서 1억 5천으로 5억대 아파트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신용대출이 100%는 나오거든요. 네. 내가 연봉이 5천이면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이 나와. 근데 정부 기금대출 활용하면 DSR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5천만 원 정도 받고 내 돈 솔직히 빵원으로 집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5천만 원은 모아서 그렇게 1억 정도 만들어서 5억 정도 이상의 집은 좀 갔으면 좋겠어요. 5억 이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